한글 문장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한글 문해력 향상용 한자 공부의 왕도 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한자는 단자가 되겠는데요. 붉다라는 적색을 뜻하는 단이 되겠습니다. 붉을 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좌측에 길게 내려 긋고 그 다음에 우측에서 기역자처럼 내려 그으면서 끝을 이렇게 삐침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점을 찍고 가로로 지르는 이런 형태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붉다, 적색이다 이런 의미의 단이 되겠는데요. 단순히 빨갛다 그런 의미보다는 아주 진홍색의 붉은 색깔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붉을 단자가 되겠고요. 이 붉을 단자는 심장을 나타내면서 마음이 한 곳에 모아졌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한 마음으로 무언가에 집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편단심은 요 일편이 하나의 쪽과 같다라는 뜻이죠. 해서 옛날에 임금을 섬기는 신실된 마음을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단장은 예쁘게 치장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을 할 때 가장 눈에 딱 띄는 게 뭐죠? 물론 현대 화장은 워낙 개성이 뚜렷하지만 옛날 화장은 입술에 붉은 색깔을 칠하는 것이 눈에 가장 띄었죠. 그래서 붉을 단자를 써서 단장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요.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배꼽에서 약 한 1.5cm 정도 하단 부분에 위치를 가르칩니다. 단전호흡은 우리가 음악할 때 복식호흡을 하는데 이 복식호흡과 단전호흡은 아주 유사합니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러고 이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건 아니죠. 그러나 외관상 방법은 단전호흡과 복식호흡은 거의 유사하다. 즉 배꼽에서 약 1.5cm 정도 하단 부분에 숨을 몰아서 쉰다고 생각을 하고 가슴으로 쉬는 게 아니고 배로 쉬는 그런 호흡을 얘기하는 거죠. 단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한국의 전통 문양을 내는 방법입니다. 특히 목재 건물을 위한 그 컬러풀한 치장을 하는 것을 단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풍은 뭐 크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가을에 나무 잎사귀가 노란색이나 붉은 색깔로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단풍나무는 그 캐나다의 그 목이죠. 그 메이플 그 단풍나무를 얘기하는 거고, 단풍놀이는 가을에 단풍을 보기 위해서 산이라든지 이런 숲을 찾는 것을 얘기하고요. 단풍잎은 원래는 단풍나무 잎이란 뜻이죠. 이 단풍잎은 원래는 단풍나무 잎이란 뜻이지만
실제 현재 그 한국어에서는 단풍이 든 잎사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풍나무 잎은 이렇게 어 그 5개의 손가락처럼 생긴 거 단풍나무 잎이죠. 근데 이렇게 안 생겨도 은행나무 같은 경우도 우리는 다 단풍잎에 이제 그 포함시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홍빛 하면 어, 조금 어, 붉은색이긴 하지만 밝은 붉은 빛깔을 단홍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단홍빛이나 단홍색이나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이제 란자가 되겠는데요. 역시 앞에 오면 맨 앞에 란자가 오면 난이라고 읽습니다. 이 난이라고 읽는다. 같은 말이죠. 두 번째 이하에서 오면 란이라고 읽지만 맨 앞에 오면 난이라고 읽는다. 이거는 계란할 때 그 란자죠. 좌측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 긋고 그 다음에 올리치고 그 다음에 점을 찍고 쭉 밑으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내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을 찍습니다. 하면 난이 되겠습니다. 달걀 할 때 난이 되겠고요. 함께 써 보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쓸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서예 교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쁘게 쓰는 거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써보셔야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다 라는 거라서 달걀 할 때 알이라는 뜻으로 난자가 쓰인다. 계란 하면 닭 계자를 써서 닭알 즉 달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달걀을 우리가 에그라고 하는데 모든 알 종류는 영어에서는 에그입니다. 누란지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누가 쌓는다는 뜻이죠. 알을 여러 층으로 쌓으면 깨질 수 있죠. 그러니까 위험한 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형국이다. 그 난자는 특히 포유류의 암컷 사람의 여성에서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알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난자은행은 젊은 여성, 건강한 젊은 여성의 난자를 채취해서 냉동 보관하는 급속 냉동을 해서 냉동 보관하는 그러한 기관을 난자은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포기는 이제 실제 배란이 될 만큼 이제 성숙한 상태를 난포기라고 하고 배란은 실제 이제 이 성숙된 알이 배출되는 상태죠. 이 배출된 알은 한 2 내지 3일 정도 사이에 정자를 만나면 이제 분열을 하게 되죠. 분열해서 착상을 하면 임신이 되는 거죠. 계란찜은 여기 사실상은 한국형 그 음식이죠.
그 계란을 물에 살짝 그 물을 많이 넣는 건 아니고요. 살짝 넣어서 어, 그 희석시킨 다음에 그거를 열을 살짝 가해서 달걀은 보통 60도 안팎에서 굳어지기 때문에 많은 열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해서 이제 계란찜이 만들어지는 거고 계란 프라이는 팬에 기름을 두른 다음에 계란을 이제 놓고 익히는 기름에 익히는 구조죠. 계란찜은 습식 요리인데 반해서 계란 프라이는 건식 요리죠. 난각이라고 하는 것은 계란 껍데기를 얘기합니다. 참고로 이 계란이라는 말은 표준어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계란보다는 달걀이라는 말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난황이라고 하는 것은 노른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위치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글자로는 막자가 되겠습니다. 없다라는 의미예요. 막자는 이게 초두밋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초두밋이라고 하는 이게 풀이란 뜻이에요. 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왈자입니다. 일자가 아니고 가로로 퍼진 글씨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크다는 대자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영어로는 be not 또는 do not exist라고 이제 exist이 아니고 exist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실제로는 이런 의미는 아니고 대적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대적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의 막 없음을 뜻하는 글자가 막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초두밋은 이렇게 네 글자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 글자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역시 요거는 가로로 쓰는 겁니다. 이게 왈자예요. 일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대자를 이렇게 쓰시면 막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없을 막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대적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초두밋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십자 크로스되는 형태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막힌 글씨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막강하다. 얼마나 강한지 그 강도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후이 막급하다. 너무나 후이스러워서 어디 미칠 데가 없다는 뜻이야. 여기 미치다는 것은 매드라는 게 아니고 비교를 했을 때 도달할 그런 뜻이죠. 비교해서 도달할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막론하다, 말을 하지 않다는 거니까 거론하지 않다라는 거니까 말 하나마나 확실하다라는 뜻이에요. 막무가내 뭐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계속 부리기 때문에 막리지. 이거 고구려 시대의 고구려 후기죠. 고구려 후기의 총리 자리예요. 이거 특히 병권을 쥐고 있었던 아주 막강한 총리직입니다. 네, 막상 막하는 위아래를 구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적을
대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둘이 지금 겨루고 있는데 누가 우세한지를 가릴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요 막상하고 막하는 음, 글씨로 쓰이는 것과는 달리 어, 그 벼슬의 이름으로 쓰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이 최고 자리에 앉을 건지 저 사람을 최고 자리에 앉을 건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의미로 원래는 쓰이는 거죠. 막심하다. 이거는 이 심자가 마음 심자가 아니고 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심한 것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하다라는 뜻인데 이 막심하다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많다랄 때 막심하다라고 쓰이는 것이 아니고 손해가 크다 이런 의미에서 주로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다. 막역하다, 막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슬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친밀하다, 아주 교우 관계가 막역하다, 친구 관계가 막역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고 막중하다, 무거움을 중요한 뜻이죠. 중요함을 겨룰 데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뜻을 뜻하는 거고요. 막중대사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국가적으로 더 이상 큰 일이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개 한자에 각각 10개씩의 실용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문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